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회원가입 만들어 보라고 시간 쭉 드리고 종료가 됐고요. 오늘 이제 회원가입부터 같이 해보기로 했었는데, 회원가입. 자, 일단은 제가 전 시간에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멤버 테이블을 좀 만들 건데요. 저는 JSP 아티클 매니저,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썼던 그 테이블을 그냥 가져올 겁니다. 일단 제 레파시토리를 찾아 들어가고, 이 JAM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db.txt 있죠?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멤버 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고, 자, 그러면 ID,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로그인 ID, 패스워드, 네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컬럼이랑 빠진 게 있나요? 저번 거 한번 영상을 볼까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다 있네요. 그럼 더 추가할 것도 없고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오토 인크리먼트도 잘 걸려 있고요. 아이디에 유니크도 걸려 있는 상태네요. 만들어 주고 select from 멤버를 한번 조회하면서 컬럼들 잘 들어있나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 이제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입력받는 거, 입력받은 데이터를 서블릿으로 넘겨주기 전에 필수 검증을 하는 과정,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넘겨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하는 것까지, 그리고 메시지 보여주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기능의 전반적인 로직이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튼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버튼은 그냥 메인 페이지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게시물 리스트 위에다가 회원가입 버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메인 찾아가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가 회원가입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가 뜨고 있는 경로는 컨텍스트 패스 뒤에 홈 메인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에는 멤버가 들어가면 좀 깔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인, 그리고 실제로 회원가입이 될 때는 두 조인, 이런 식으로 메서드가 요청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멤버 그리고 조인이라고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join.jsp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서블릿은 뭘 가져다 갈까? 그냥 홈메인 이 친구를 가져다 갈까요? 어차피 데이터를 따로 넘겨줄 거 없이 그냥 JSP한테 일 넘기는 역할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홈메인 서블릿을 복사해서 멤버 join 서블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서 얘를 바꿔줘야겠죠? 얘는 멤버의 join으로, 그리고 JSP 홈이 아니라 멤버 폴더에 join.jsp 여기로 넘어가 라고 일단 수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페이지가 하나 필요한 거니까 얘도 바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얘는 JSP에다가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름은 멤버, 그리고 라이트 같은 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바꿔주면 돼요. 회원 가입, 그리고 회원 가입.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두 라이트가 아니라 두 조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아니라 로그인 ID 내용도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네임,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걸로 바꿔주고, 여기도 제목을 입력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걸로 바꿔주고요. 텍스트 에어리가 필요 없죠? 다 인풋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타입이 얘는 들어가 있고 얘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얘가 텍스트 에어리어였기 때문에 타입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인풋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본으로 텍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이 페이지 내에서, 이 JSP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풋들이 애초에 모두 전부 다 텍스트라서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하면 생략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타입이 들어간다. 그럼 그 친구만 타입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럴 때는 그냥 타입을 전체 다 넣어주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왜냐면 누구는 타입이 들어가 있고 누구는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나름 가독성을 방해해요. 인풋을 사용할 때 그런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작성 버튼이 아니라 회원 가입 버튼, 그냥 가입 버튼으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 창에서는 목록으로 돌아가는 건 좋을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뒤로 가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메인으로 일단 돌려버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멤버, 이게 이름이 라이트군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름을 join JS로 바꿔주고, 얘를 홈에 메인, 말은 뒤로 가기로 했지만 그냥 메인으로 돌려버리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메인에서만 회원가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을 2개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번호 확인, 여기는 이름, 여기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정도로 이름을 맞춰주고,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여기는 네임, 그리고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만 만들어 놔도요, 당장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서블릿이 없던 게 생겨났기 때문에 서버를 한번 껐다 켜주고요. 자, 여기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가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 것까지는 된 거죠. 회원가입 창이 나오는 거. 뒤로 가게 하면 메인으로 갈 거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인풋을 넣어 놨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가입을 하면 얘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린 doJoin이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핑을 걸어 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서블릿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이 서블릿은 article write 서블릿을 복사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왜냐면 얘도 인서트 할 거니까. member doJoin 서블릿 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로 가서, 잘못 복사했네요. 이거 말고 다시 member doWrite 서블릿을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member doJoin 서블릿이라고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가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의 doJoin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얘도 알림창 띄우고 다시 돌려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폰스의 set 컨텐츠 타입 그대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B 연결해야 되니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가 아니라 다른 걸 받아야겠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애들을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을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링. 이렇게 3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로그인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받긴 받는데 왜 얘는 여기서 파라미터를 꺼내지 않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굳이 서블릿에서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비밀번호 검증을 어디서 한다고요? 서블릿으로 넘겨주기 전에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서블릿에서 넘겨받은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걔네들을 DB에 인서트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비밀번호 체크 같은 거는 DB에 인서트 할 필요가 있나요? 애초에 지금 멤버 테이블엔 그런 컬럼도 없는데 비밀번호 확인했을 때 입력한 그 값을 DB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검증만 하면 되고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없을 때 DB에 인서트가 되게끔만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블릿에서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넣지 않은 거고요. insert into member now login ID login password 그리고 하나 더 name. 근데 name은 DB에 가면 백틱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백틱까지 넣어주고요. 다음 insert 했고 인설트 된 회원의 번호를 리턴해 줄 건데 딱히 필요 없긴 해요. 우리는 왜냐면 땡땡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 되니까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건데 뭐 땡땡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번호보다는 뭐 닉네임 아이디나 이름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굳이 받을 필요가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안 받는 게 낫죠. 왜냐면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 노란 줄이 그어지면서 not used라고 뭐라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받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 만약에 필요했다면 당연히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몇 번 게시글이 아니라 환영합니다 이런 걸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돌려버리는데 이때는 지금 우리 아직 로그인 같은 거 없으니까 메인 페이지로 돌려버릴게요. 여기는 멤버의 두 조인인 상태일 거니까 돌아가서 홈에 메인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네임 사용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나오면서 땡땡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서블릿을 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버를 한번 껐다 켜주고요. 지금 아직 검증은 안 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한다. 테스트 1 만약에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래도 얘는 가입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검증하는 부분을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멤버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회원가입 아무것도 안 쳤죠. 다 공백이에요. 근데 가입이 됩니다. 왜냐? 검증 안 해줬으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치한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막아주는 게 맞는데 얘를 다시 비워놓고 자, 이제부터 검증하는 부분을 같이 해볼 겁니다. join.jsp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드렸어요. onSubmit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onSubmit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on클릭으로 테스트 해봤던 것처럼 onSubmit도 서브밋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실행이 되는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폼 태그에 직접 걸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onSubmit 자, 여기서 일단 저는 return false라고 먼저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들어갔고 여기서 막 입력을 했든 안 했든 가입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냐? return false, onSubmit이 실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이 폼에 이건 뭐야? 얘들은 뭐야?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폼 액션으로 넘어갔던 이유가 이 버튼의 타입이 폼 태그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서브밋 타입이기 때문에 전송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onSubmit 전송되기 전에 얘부터 해 라고 했는데 얘가 뭐 하고 있어요? return false 그 뒤에 있는 일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거 on클릭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던 기능이 이제 DTL의 삭제 쪽
이 리턴 펄스로 버튼 못 눌러도 의미 없게 만드는 거, 이런 걸로 이미 우리가 겪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join.jsp에서도 전송되기 전에 일단 막은 상태에서 전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자, 근데 무작정 막는다고 다 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게끔 막는 거고, 그죠? 저는 여기다가 join form submit 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이 함수, 얘는 무슨 함수예요? 스크립트 함수겠죠? 네, 우리가 onSubmit 안에서 사용하는 이거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join_form_submit이라는 함수를,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자, 이때 저는 인자를 하나 넘겨줄 거예요. 어떤 인자를 넘겨줄까요? 제가 자, 저는 여기다가 this라고 해줄 겁니다. 자, 우리 프론트 배울 때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 자바랑 좀 다른 것까지는 배웠고요. 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였죠? 자, 지금 현재 이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join_form_sub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 자, 질문을 조금 더 세세하게 가볼게요. 이 join_form_submit을 실행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이 onSubmit이라는 속성 때문 아닌가요? 얘가 없었으면 이런 함수 실행 안 할 거잖아요. 그냥 전송해버리고 말 건데, 이 onSubmit이라는 옵션이 걸렸고 거기에 함수를 실행한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 폼이 전송되지 못하고 얘부터 먼저 실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폼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여기 join_form_submit에다가 클릭을 해요. 클릭을 했어요. 지금 누가 하이라이팅 받고 있어요? 홈이 받고 있죠. 이거 다른데 클릭하면 얘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선택한 얘를 골라준 거예요. 이것들은 사실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옵션들인 거고 속성들인 거고, 사실상 이 속성의 주인은 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함수 실행의 주체는 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지금 this 넘기고 있는데 누굴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인 폼을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함수를 실행하는 그 순간에 this를 만약에 인자로 넘긴다면 그 함수가 실행되는 주체에 대한 정보가 this에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면서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스크립트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자, 헤드의 안쪽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헤드 안쪽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해서 만들고 코드를 작성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실 스크립트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곳에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해본 게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였나? 여기도 보시면 이런 스타일 태그도 원래 헤드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썼는데 문제 없죠? 그죠? 이런 것처럼 스크립트도 그냥 바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헤드 안에 있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저 그냥 여기다 만들 겁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이 스크립트가 내가 지금 실행해야 되는 거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위에 있을 때 안 먹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조인폼 서브밋을 요 위에 스크립트에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위에서 안 먹는다. 그럼 밑으로 내려봤다. 근데 밑에서 먹네? 그럼 밑에다 놓으면 돼요. 이게 이유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이유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저 그냥 여기다 만들 거예요. 여기다 만들어서 자, 이 조인폼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펑션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하나 넘겨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매개변수를 하나 받아줘야겠죠. 근데 저 이 이 디스가 누구 넘긴다고 했죠, 제가? 주체인 홈 자체를 넘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름을 홈이라고 지어줄게요. 사실 얘는 매개변수 이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짓나, 이렇게 짓나, 뭐 이렇게 하나 상관없겠죠? 근데 지금 홈이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그냥 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 매개변수 이름은 우리가 짓기 나름인 거 아시죠? 어차피 넘어오는 인자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얘는 받았을 때 이 함수 안에서 쓸 이름 정도인 거니까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함수 만들 때 방식이 지금 제가 쓴 이 방식 말고도 몇 개 더 있다고 했었죠. 함수 만드는 방식. 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같은 거죠. 여기 매개변수 필요하면 매개변수 넣어주는 거고 얘나 어차피 함수 만드는 거거든요. 둘이 똑같아요. 지금 심지어 함수 이름이 얘도 이건 거고 얘도 이건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제가 이걸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만큼이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 결국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 let이라고 했던 애도 변수 만드는 거였고 bar라고 했던 애도 변수 만드는 거였고 const도 변수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얘네 둘은 정말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고 다만 그 호스팅의 개념에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얘는 어때요? 좀 특별하죠? 애초에 이 const로 변수 만들면 얘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어요? 자바에서의 final, 상수의 개념이었어요. 얘는 값을 우리가 한번 정해놓으면 그 값을 변경시킬 수 없는 값의 재할당을 불가하게 막는 그런 변수 선언 방식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런 함수들은 스크립트에서 만드는 거죠. 스크립트에서 만든다라는 건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나와요. 제가 이걸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할게요. 주소 걸어놓고 얘를 새로 고침하면 자 지금 여기 스크립트라고 하면서 함수가 나왔죠. 이건 우리가 코드를 애초에 프론트 영역 코드이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심지어 얘는요 여기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함수를 개발자 도구 내에서 지금 물론 인자가 필요한데 인자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만 그냥 개발자 도구에서 이 콘솔을 통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임의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함수가 보안에 상당히 민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함수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일반인들이 보면 안 되는 좀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그런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였다. 라고 해놓으면 이 함수는 그냥 까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냥 까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인자값을 강제로 변형해서 줬을 때 이제 숨겨야 되는 데이터를 강제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const라고 하는 걸로 이 뒤에 정의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재할당할 수 없게 박아놓으면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이 함수를 실행해 보려고 할 때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들은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좀 우리가 좀 보안에 민감하거나 좀 함부로 실행시켜서는 안 되는, 실행은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실행할 때 뭐 인자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로직을 임의로 수정했을 때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다 라는 그런 함수들은 const로 만들어야 돼요. 얘로.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개발자 도구만 까봐도 여기서 변질이 가능하고 이 변질된 상태에서의 데이터 노출의 위험성이 클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그때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써도 그렇게 우리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 이 안에 함수에서 콘솔 로그로 받아온 폼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도대체 뭐가 들어왔나? 이 폼이 제가 말로는 디스가 얘를 넘겼을 거고 얘를 갖다 쓸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까보죠. 자, 얘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제가 뭐 했을 때 실행되는 거예요? 이 join_from submit이라는 함수는 onSubmit으로 걸려있는 거니까 제가 어쨌든 전송을 시도해야만 얘가 진짜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송을 실행한다는 건 가입 버튼을 누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개는 값을 입력하고 두 개는 비워놓은 상태로 가입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함수를 실행했는데 얘는 콘솔 로그에다 뭐 하나 찍었고요. 함수 끝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 하는데 리턴 펄스니까 막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콘솔에 가보면 뭐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여기 join에 14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얘 때문에 찍힌 거야 라고 알려줘요. 어디서 찍힌 건지. 콘솔 다시 가서 보면은 자, 뭐 들어왔어요? 지금 폼 태그 그 자체가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div 까보면 이 안에 인풋들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JSP에 작성했던 폼이라고 하는 그 태그 자체를 디스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디스로 넘겨준 걸 그냥 우리는 맥에벳으로 받은 거를 바로 콘솔 로그로 찍은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랬더니 폼 태그 전체가 그대로 날라와 버렸어요. 이걸 위해서 디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가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이라는 개념으로 디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디스가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가 디스가 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전체가 지금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요. 자, 제가 얘를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우리가 인풋 태그에 이 네임 적는 게 서블릿으로 파라미터를 넘겼을 때 파라미터가 세팅되는 키값이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랑 여기서 파라미터 꺼낼 때 쓰는 이 키랑 여기에 저장된 이 name이라는 값이 동일해야만 우리가 파라미터를 제대로 꺼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name은 거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중요해요. 자, 제가 폼.login id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자, 디스로 받아온 건 폼 그 자체예요. 그럼 애초에 제가 이걸 열은 건데 자, 이 폼이라고 하는 애 안에서 저는 지금 .login id라고 적었죠. 그러면 얘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찍히는지 보세요. 콘솔에서. 얘네는 일단 잠깐 놓고 자,
여기에 가입 버튼 눌렀다. 지금 보시면 이 폼은 아까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얘 누가 왔어요? 네임이 로그인 아이디인 인풋이 왔죠. 실제로 얘는 얘 때문에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폼 안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찾을 때 기준은 네임이 된 거고요. 상황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태그 안에 있는 네임을 가지고 스크립트 안에서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찾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로그인 아이디까지 찾으면 그 안에 있는 밸류까지도 우리가 까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현재 지금 로그인 아이디 밸류까지 찍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에 뭔가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콘솔에 또 뭐가 찍혔겠죠? 어때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찍혔나 가보면 로그인 아이디에 밸류로 찍혔어요. 이 밸류는 얘죠. 실제로 인풋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밸류로 세팅이 되는 건데 이 밸류를 찾아가는 방식이 폼 안에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을 가진 인풋 태그 안에 밸류 가져와봐 라고 하면 얘를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onSubmit을 통해서 해야 됐던 일이 뭐예요? 이 기능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기능. 그죠? 자, 필수 입력 정보인데 입력을 안 한 상태에 대한 검증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이 서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 인풋 태그 안에 뭐가 입력되어 있는지 상황을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시초가 이 방식입니다. this로 현재 이 함수가 실행되는 주체인 폼을 넘겨주고 그 폼 안에 들어있는 네임들로 밸류를 꺼내서 이 밸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검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제 다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저는 이런 걸 할 거예요. 폼에 로그인 아이디가 갖고 있는 밸류 하고 지금 이거를 열었죠. 얘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 대입연산자. 그럼 이 우변에 나오는 여기 뒤에 나오는 값으로 여기다가 값을 넣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한테 넣어주겠다. 그쵸?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 이 폼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의 인풋 태그가 갖고 있는 밸류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값을 넣는지 잘 보세요. 트림 이거 뭐예요? 공백 제거죠. 양쪽 끝 공백 제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도 똑같은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림까지 완료한 값으로 얘를 덮어 씌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밸류는 만약에 이 밸류가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 상태였다면 트림까지 완료하고 아니지 완전 공백 상태 말고 띄어쓰기만 한 3번 됐던 상태였다면 트림을 완료했다면 여기로 들어갔을 때 그냥 아예 공백이겠죠. 그럼 이제 뭐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만 입력한 경우들을 체크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걸 활용해서 자 만약에 이 폼이 로그인 아이디가 갖고 있는 밸류 이 친구의 length 길이가 0과 같다면 알림창 하나 띄워줄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리턴해 줄 겁니다. 이 리턴은
if문에서의 리턴 그냥 쓰면 얘는 무슨 역할이었어요? 그냥 함수 종료하는 거죠. 리턴. 함수 안에서 리턴을 뭐 진짜로 반환하는 값 없이 리턴만 썼다. 그럼 그냥 이거 만나는 순간 함수 종료되는 거죠. 이 함수 종료되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뭐 실행돼요? 온서브밋에서 얘가 실행이 됐는데 얘는 이만큼의 코드를 갖고 있고 내려오다가 이 if문을 만약에 탔대요. 그러면 이거 알림창 하나 띄울 거고 리턴 했으니까 함수가 끝났죠. 끝났죠.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리턴 false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송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디를 입력을 안 했다. 가입을 눌렀다. 알림창을 띄운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공백을 했다. 그래도 못 가죠. 트림을 했으니까. 만약에 뭔가를 입력을 했다. 그럼 이제 알림창이 안 뜨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왜냐면 지금 리턴 펄스를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맞긴 맞지만 이제 알림창이 뜨고 안 뜨고는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쵸? 자, 사실 우리가 온서브밋을 통해서 검증할 건 이 방식이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디테일을 잡아보자면 홈에 로그인 아이디가 포커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커스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근데 일단 이름만 봤을 때 포커스는 뭐 같아요? 포커스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얘한테 포커싱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걔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지금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한번 클릭을 하고 여기 막 입력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커서가 놓여 있잖아요. 여기 인풋 태그가 보면은 커서가 있는 곳이 좀 진해져요. 이렇게. 자, 지금 아무것도 입력 안 되어 있어도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진하죠. 얘가 바뀌면 색깔이 이렇게 옮겨서 다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가입을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떴죠? 커서 어디 갔어요? 여기 아이디로 왔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폼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을 가진 인풋 태그로 이동시켜. 커서를 이쪽에 위치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바라보게끔 만들어 라는 함수예요. 포커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얘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얘부터 입력을 하라고 커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크립트에 있는 포커스라는 함수. 자바랑 유사합니다. 트림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랭스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다 검증을 할 거예요.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아니지, 패스워드 체크부터 해야지. 패스워드 체크 그리고 네임. 자, 검증 다 했어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공백 검증을 한 거죠. 그럼 그 트림으로 양쪽 공백 제거한 결과를 다시 밸류에 넣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값이 들어있었다면 사실 이 공백에 큰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얘를 잠깐 줘서 걸어보자고. 이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이런 양쪽 공백을 제거한다라고 한 이거를 이 if문 아래로 보내면 얘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먼저 오는 게 맞는 거죠. 얘가 먼저 와서 양쪽 공백 제거를 해놔야 띄어쓰기만 했을 때 막아줄 거잖아요. 이 순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우리가 입력받는 데이터들 다 똑같은 방식으로 트림 처리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런 if문도 복사해서 패스워드에 대한 검증을 해주고 패스워드 체크도 입력 안 하면 일단 뭐라고 해야 되니까 네임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비밀번호를 확인을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지금 if마다 이 리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애초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여기서 걸렸다면 더 이상 밑에 건 검증할 필요도 없이 일단 여기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거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리턴이 매 순간마다 존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아이디 입력 안 했다. 그럼 아이디부터 입력하라고 하고 여기로 보내요. 입력했다.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뭐라고 하고 보내요. 입력했다. 확인을 입력하라고 하고 보냅니다. 입력했다. 그러면 이제 이름 입력하라고 하고 이름으로 보내요. 여기서 이름까지 입력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을 if를 한 번도 안 만날 거니까 함수는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return false 만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해요. 일단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비밀번호 확인 검증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문제가 다 없다면 필수 입력 정보 입력 다 했고 비밀번호 입력한 거 서로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면 그때는 return false로 막아버릴 게 아니라 진짜로 전송이 돼야겠죠. 여기 두 조인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